쓰담쓰담 인생길입니다. 내 나이 60, 환갑이 지나면 삶의 풍경이 달라집니다. 나를 찾는 전화벨 소리는 줄어들고 세상은 왠지 더 고요해지죠. 늘 곁에 있을 거라 믿었던 가족들도 각자의 삶 속에서 바빠집니다. 자녀들, 직장, 그들의 일상 속 혼란. 그래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가장 든든한 버팀목은 핏줄이 아닌 당신의 의지와 노력, 그리고 강한 자기 존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오늘은 60대 이후의 삶을 굳건히 지탱해줄 5가지 버팀목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삶이 더 큰 변화를 요구하기 전에 지금 바로 쌓아 올려야 할 소중한 것들이죠. 첫 번째 버팀목, 당신의 건강은 곧 당신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몸의 건강이 마음의 힘과 얼마나 직결되는지 충분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이 고통스럽고 장바구니 하나 드는 것이 산처럼 느껴질 때,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숨이 찰 때, 우리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움츠러듭니다. 삶을 피하게 되고 새로운 시도를 멈추게 되죠. 그래서 저는 감히 말합니다. 건강은 사치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자유라고요. 젊어 보이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움직임, 균형, 안정성, 그리고 힘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들이 바로 당신에게 선택권을 주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팔에 의지하지 않고 여행하고 싶으신가요? 아픈 관절 때문에 새벽에 깨지 않고 편안히 잠들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질병이 찾아오기 전에 당신의 몸을 진지하게 돌보세요. 60대의 몸은 스스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누구도 당신의 건강을 대신 지켜줄 수 없습니다. 자녀도, 배우자도, 의사도 당신을 대신할 수 없죠. 당신 스스로 나서야 합니다. 매일 걷기 시작하세요. 천천히, 짧게라도 좋습니다. 스트레칭으로 몸을 유연하게 만들고 약간의 근육도 키워보세요. 네, 지금 이 나이에도, 아니, 특히 지금 이 나이이기에 더더욱 필요합니다. 물을 더 많이 마시고 진짜 음식을 드세요. 몸이 숨쉬고 땀 흘리게 해주세요. 어떤 분들은 이 나이에 뭘 그런 걸 하시겠지만 저는 더 크게 말할 겁니다. 이 나이이기에 더더욱 그래야 합니다. 건강을 돌보면 당신은 단순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넘어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상을 마주하고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몸과 마음 모두 굳건히 설 수 있는 힘을 느낍니다. 몸이 튼튼하면 마음도 안전하다고 느끼고, 마음이 안전하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운이 좋다면 70, 80, 심지어 90세까지 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당신이 평생 투자한 가장 중요한 것이 재산이나 연금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몸을 움직이고 숨쉬고 편안히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도 맡길 수 없고 속일 수도 없으며 오직 당신만이 이룰 수 있는 소중한 자유입니다. 당신의 건강을 삶의 굳건한 터전으로 삼으세요. 몸이 유능하다고 느끼면 당신 자신도 유능하다고 느끼니까요. 두 번째 버팀목, 당신의 재정은 당신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많은 분들이 피하고 싶어하는 이야기, 바로 돈입니다. 60대 이후의 돈은 부유함이 아니라 안정, 존엄,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의미합니다. 돈은 당신을 밤잠 설치게 하던 걱정거리로부터 지켜주는 조용하고 보이지 않는 방패가 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의 차이,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는 것과 스스로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사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여유를 원합니다. 편안한 의자,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의사, 안전한 동네,
몸에 좋은 음식,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작은 여행 이런 선택들을 할 수 있는 자유 말입니다. 60대 이후 재정적 자유가 없다면 당신은 경제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취약해집니다. 의존하게 되고 자존감이 서서히 갉아먹히는 것을 느낍니다.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자신이 작아지는 것 같고 스스로를 숨기게 되며 꿈을 잃고 현실에 안주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감히 말합니다. 당신의 재정은 탐욕이 아니라 자기 존중이라고요. 부유하게 태어나지 않았거나 좋은 직업을 갖지 못했거나 많이 저축할 특권이 없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적 힘은 항상 큰 숫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가진 것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빼우고 예산을 세우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만족보다는 가치를 가져다 주는 것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수억 원이 없어도 좋습니다. 다만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60대 이후 돈은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치심으로부터의 자유를 사고 나는 괜찮아.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권리를 사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당신의 집에서 살 수 있게 하고 너무 늦기 전에 필요할 때 의사에게 갈 수 있게 합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손주들을 도울 수 있게 하고 누군가에게 의존하거나 짐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지 볼게. 라는 말을 기다릴 필요 없이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당신을 고립시키거나 도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 평화, 자존심을 훼손하는 선택을 강요받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시작하세요. 수입과 지출을 파악하세요. 필요하다면 규모를 줄이세요. 하지만 수치심이 아니라 힘을 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재정적으로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것들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세요. 당신의 미래를 보호하는 것들에 예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세요. 작더라도 당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드세요. 작은 부업, 기술, 서비스, 아니면 소극적인 수입원이라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60, 70, 80대가 되었을 때 누구도 다른 사람이 자신을 돌봐주기를 기다리는 기분을 느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방패를 만드세요. 한 번에 단돈 1,000원이라도 좋습니다. 나중에 당신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지금 희생해야 할지라도 말입니다. 돈은 결코 사랑을 대신할 수 없지만 안정과 존엄, 그리고 독립의 조용한 용기라는 형태로 당신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세 번째 버팀목 단단한 일상은 당신의 마음을 붙잡는 닫힙니다. 삶이 예측 불가능할 때 우리는 흔들림 없는 무언가를 찾게 됩니다. 60대 이후에는 예측 불가능성이 삶의 일부가 됩니다. 사람들이 떠나가고 건강이 변하고 역할이 바뀝니다. 어떤 아침은 무겁고 어떤 밤은 너무나 고요하죠. 그때 단순하고 견고한 일상이 당신을 흔들림 없이 붙잡아주는 보이지 않는 닻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작은 일상의 힘을 과소평가합니다. 일상은 지루하고 반복적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사실 일상은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성스러운 선물입니다. 삶이 혼란스러울 때 일상은 여기에 당신이 의지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말해줍니다. 일상은 당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바꾸지는 않지만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안정시켜주기 때문에 당신의 감정적인 기반이 됩니다.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조용히 차나 커피를 마시는 공간, 매일 밤 다시 읽는 책, 생각이 정리되고 숨이 편안해지는 같은 시간의 산책. 이런 것들은 작아 보이지만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영혼을 지켜주는 소중한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60대가 넘으면 깨닫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평화를 결정하는 것은 항상 거창한 순간이 아니라 작은 순간들의 일관성이라는 것을요.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 요란한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만의 리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조가 필요합니다. 융통성 없는 경직성이 아니라 단단한 구조 말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유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평화입니다. 그리고 평화는 할 일이 없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돌아올 의미 있는 무언가가 있는 데서 옵니다. 일상은 당신의 마음을 보호합니다. 민감한 마음을 진정시키고 외로움을 헤쳐나가도록 돕습니다. 모든 것이 형태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날들의 의미를 부여하고 당신의 삶이 여전히 당신의 것임을 부드럽게, 사랑스럽게 상기시켜줍니다. 특별히 할 일이 없더라도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는 것은 권할 만합니다. 아침 스트레칭이나 기도, 명상, 부엌 청소하기, 잠자리에 들기 전 잠깐의 책 읽기, 매일 아침 10분, 일기 쓰기, 매일 오후 식물에 물 주기, 요리하면서 좋아하는 노래 듣기. 이것들은 의미 없는 자빌이 아니라 의식입니다. 이것들은 무엇보다 효과적인 감정적인 영양분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경력이나 육아 또는 외부의 바쁨으로 정의되지 않을 때 당신의 일상이 당신의 정체성이 됩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나는 여전히 규칙적으로 살고 있어. 나는 여전히 나 자신을 가지고 있어. 라고 상기시켜 줍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힘든 부분 중 하나는 자신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일상은 당신 스스로에게 당신을 보이게 합니다. 다른 아무도 지켜보지 않아도 당신은 돌봄을 받을 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 일상이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것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지는 못하겠지만 삶을 안정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너무 시끄럽거나 너무 외롭거나 너무 압도적으로 느껴질 때 단단한 일상은 당신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당신은 괜찮아. 네 번째 버팀목 몇몇 믿음직한 친구들이 당신의 안전망입니다. 환갑이 넘으면 우정도 변합니다. 떠들썩한 큰 모임은 줄어들고 시끄러운 저녁 식사의 큰 웃음은 아늑한 식탁에서의 조용한 대화로 대체됩니다. 늘 곁에 있을 거라 생각했던 사람들 중 일부는 사라집니다. 어떤 이는 예고 없이 떠나고 어떤 이는 서서히 멀어졌으며 어떤 이는 관계가 더 이상 따뜻하지 않거나 상호적이지 않아서 당신이 놓아주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름다운 일이 시작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줄어들수록 당신의 인간관계는 더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20명의 친구는 필요 없습니다. 10명도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소수의 믿음직한 사람들의 성스러운 모임입니다. 당신의 이름뿐만 아니라 당신의 진실을 아는 사람들. 당신이 침묵 속에 있을 때도 함께 있어주는 사람들. 당신의 기쁨뿐만 아니라 당신의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있어주는 사람들. 초대받지 않아도 언제 와야 할지 아는 사람들. 60대가 되면 우정은 즐거움이 아니라 소속감에 관한 것이 됩니다. 당신은 집처럼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들을 원합니다. 당신이 힘들어할 때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당신의 눈을 보고 혼자 겪을 필요 없어.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 이들은 단순한 지인이 아닙니다. 당신의 감정적인 119입니다. 그들은 나쁜 소식이 들려올 때, 건강이 나빠질 때, 문득 떠오른 기억이 당신의 숨을 막히게 할 때, 당신이 전화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중요한 것을 기억하고 안부를 묻고 당신의 목소리 톤, 에너지, 부재 속 작은 변화를 알아차리는 사람들입니다. 솔직히 이런 우정은 자주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희귀하고 소중하며 꾸준한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매일은 아니더라도 매주는 아니더라도 꾸준히 말입니다. 왜냐하면 신뢰는 시끄러움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존재함 속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나이에는 당신을 지치게 하는 사람들이 필요 없습니다. 당신을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당신뿐만 아니라 현재의 당신, 그리고 앞으로 될 당신을 봐주는 사람들 말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라고 묻는 사람들. 당신과 함께 웃고, 함께 울고, 당신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함께 있어주며 고치려 하지 않고 그저 공간을 내어주는 사람들 말입니다. 때로는 당신의 가장 믿음직한 친구들이 당신과 같은 나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당신의 지혜를 존중하는 더 젊은 영혼들일 수도 있고, 때로는 몇 걸음 앞서 걸으며 길을 밝혀주는 더 나이 많은 영혼들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조화입니다. 깊이입니다. 일관성입니다. 안전함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믿음직한 친구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실수하고 바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책임을 지고 다시 돌아오며 깊이 보살피고 작지만 꾸준한 방식으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만약 최근에 친구를 잃었거나 아직 이런 친구들을 찾지 못했다고 느낀다면 이것을 알아주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당신의 사람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좋습니다. 당신 곁에 앉아 판단 없이 들어주고 당신이 여전히 소중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줄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말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인연을 지키세요. 모든 사람을 그 안에 두지 마세요. 모든 사람이 당신 삶의 맨 앞줄에 앉을 자격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보물처럼 소중히 여기세요. 왜냐하면 세상이 불확실하게 느껴지고 몸이 예전 같지 않고 하루하루가 더 고요해질 때 당신이 갈망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아닐 것입니다. 당신에게 따뜻함을 가져다주고 삶의 빛을 불어넣어주며 당신이 이 길을 혼자 걷고 있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켜줄 소수의 믿음직한 친구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연결, 그런 사랑, 그것이 바로 당신의 안전망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힘입니다. 그것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입니다. 5번째 버팀목 감정 회복 탄력성. 당신의 내면 갑옷입니다. 누구도 당신에게 줄 수 없고 누구도 속일 수 없으며 누구도 당신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돈도 아닙니다. 가족도 아닙니다. 심지어 건강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감정 회복 탄력성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순간에도 당신을 굳건히 세워주는 조용하고 보이지 않는 갑옷입니다. 60대에 이르면 당신은 이미 여러 폭풍우를 헤쳐왔을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정체성을 산산조각낸 이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더 오래 머물렀어야 할 사람의 상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배신, 재정적 어려움, 건강 문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너무 빨리 움직이고 당신의 가치를 크게 외치는 세상 속에서 자신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끼는 길고 아픈 침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여전히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회복 탄력성입니다. 완벽함도 끝없는 긍정성도 아닙니다. 삶이 당신에게 모든 이유를 주지 않더라도 계속 나아갈 수 있는 힘입니다. 감정 회복 탄력성은 당신이 울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눈물을 닦고 계속 걸어가는 법을 배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이상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삶의 단계에서 당신은 강력한 진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고통을 피하는 것이 적입니다. 당신을 부수려 했던 것들에 의해 파괴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에는 조용한 힘이 있습니다. 모든 상처를 공유할 필요는 없고 모든 모욕에 반응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아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무에게도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자유가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극적이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일어서고 당신의 삶을 계속 살아가며 큰 상실을 여전히 기억하더라도 작은 것들에서 기쁨을 찾는 조용한 결정 속에 있습니다. 힘든 날에도 자신에게 베푸는 은혜 속에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고 불편함 속에 앉아 있을 수 있는 능력 속에 있습니다. 그들이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평화를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용서하기로 선택하는 것 속에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강인함이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진정한 강인함이 삶에 의해 균열된 후 어떻게 재건하는지에 관한 것임을 압니다. 60대가 되면 자신을 설명하거나 변호하거나 영혼을 채워주지 않는 것을, 쫓을 에너지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무엇이 더 이상 당신의 에너지를 받을 자격이 없는지 아는 것입니다. 당신은 증명하는 것보다 평화를, 반응하는 것보다 침묵을, 드라마보다 거리를, 소진보다 경계를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회복 탄력성이 모든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놓아주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기대를 놓아주고 쓰라림을 놓아주세요. 당신이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을 놓아주세요. 진실은 당신의 감정 건강이 이제 당신의 임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성스러운 일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위해 버티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삶이 당신을 흔들 때, 그리고 그럴 것입니다. 회복 탄력성이 당신을 굳건히 세워줄 것입니다. 그것은 수십 년 동안 조용히 쌓아온 당신의 내면 갑옷입니다.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당신이 방에 들어서는 방식, 혼란 대신 침착함으로 반응하는 방식, 그리고 다른 아무도 없을 때 당신 스스로 자신의 손을 잡는 방식에서 나타납니다. 당신은 이 갑옷을 얻었습니다. 모든 상처는 그것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아픔은 그것을 더 현명하게 만들었습니다. 결론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집입니다. 자, 여기 당신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두려워하지만 소수만이 준비하는 삶의 계절 속에 서 있습니다. 수십 년간의 교훈, 사랑, 상실, 그리고 변화를 헤쳐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진실을 이해합니다. 당신의 안녕은 당신의 책임이라는 것을요. 가족의 책임도, 자녀의 책임도, 사회의 책임도 아닙니다. 60대가 되면 당신이 늘 붙잡아 줄 것이라 생각했던 안전망이 더 이상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쓰라림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확함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지탱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면 당신은 스스로 더 우뚝 서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탐구한 5가지 버팀목, 당신의 신체 건강, 당신의 재정, 단단한 일상, 소수의 믿음직한 친구들, 그리고 감정 회복 탄력성. 이것들은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생명줄입니다.
삶이 희미해지기 시작할 때 당신을 지탱해주는 조용한 구조물입니다. 누가 당신을 위해 나타나든 나타나지 않든 상관없이 당신이 선택하고 만들고 보호할 수 있는 당신 삶의 부분들입니다. 당신에게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승인도 필요 없습니다. 심지어 완전히 이해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평화입니다. 그리고 평화는 당신이 스스로를 진정으로, 온전히, 그리고 변명 없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데서 옵니다. 그러니 당신의 몸을 당신의 집처럼 돌보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의 집이니까요. 당신의 재정을 당신의 자유처럼 지키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의 자유이니까요. 당신의 달력뿐만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채워주는 일상을 만드세요. 단순히 함께 있는 것만이 아니라 안전함을 느끼게 해주는 친구들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소리치지 않지만 결코 부서지지 않는 강인함을 키우세요. 왜냐하면 소음이 사라지고 역할이 희미해지고 세상이 고요해질 때 당신은 여전히 여기에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쓰담쓰담 인생길.